제가 개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쏘아 올린 이 개헌이 저는 민주당을 쪼개고 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갈 길을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좀 통쾌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개헌에 대한 이슈가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예. 뭐 비명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이러한 분들에게는 뭔가 개헌으로 좀 의견이 맞춰지고 있고 또 그것이 이재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 논평을 자꾸 소개해서 그런데 아이 좋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음. 개헌을 반대하는 자가 기득권이다라는 제목의 그 논평을 냈습니다. 아 헤드라인 잘 근데 뽑으셨네요. 그 좋은데요. 개헌을 반대하는 자가 정치 기득권이다라는 그 헤드라인은 그 언더 73에서 활동하는 류재화 세종갑 당협위원장 그분이 그 세종시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서 개헌을 촉구하는 그런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제가 그걸 좀 차용했어요. 네. 근데 그 1987년에 6.29 선언이 나오기 전에 개헌 세력과 호원 세력이 붙었습니다. 개헌 세력은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 그때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막 이제 불붙으면서 이른바 60운동 항쟁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 6.29 선언에서 개헌을 했고 그 전에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4.13 호헌 조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못 바꾼다. 니네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내 임기 내에 헌법 못 바꾼다 난 안 그랬는데 해. 예, 그 60 항쟁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6.29 선언을 노태우 당시에 민정당 대표가 했는데 근데 민정당 대표가 할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용인을 했기 때문에 6.29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여튼 개헌과 호원 세력이 붙었을 때 개헌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개헌이 이루어져서 대통령 직선제가 됐고 그다음에 네. 육공화국 체제가 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7공화국으로 가야 하는 시기에 왔다.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기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권력을 계속 갖고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헌에 대해서 왜 반대할까요? 2023년 1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개헌해야 한다. 4년 중임제 개헌 이거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예, 했어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1년 4개월 지난 지금 왜 개헌에 반대하느냐. 그럼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 2023년 1월에는 본인이 이제 챌린저, 도전자로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한 50 며칠만 지나면 내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절대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정치 기득권에 대해서 유권자가 심판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조기 대선에서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꺼낸 개헌 카드 또 뭐 정대철 헌정회장이 꺼낸 개헌 카드 네. 또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비명계에서의 개헌 카드 저는 그걸 다 합을 맞춰 보면요. 우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당연 국민들도 다 지금 개헌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분 없을걸요, 이제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해 보면 대략 60% 이상이 개헌 필요하다 그래요. 왜 개헌 필요하냐? 정말 이거는 역사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공화국 체제에서 네. 배출한 대통령들이 있어요. 육공화국 체제에서 차례대로 보면 노태우 결국에는 뭐 내란 그러니까 쿠데타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뭐 아들이 구속됐지만 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안 졌죠.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은 아니지만 측근 아들이 다 구속됐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만 안 됐지 지금 딸이 기소돼 갖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총선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다수당이 됐고 이랬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가 생각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포토라인 섰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그 체제가 낳은 비극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뭐 제왕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된 거죠. 이제 505에서 605로 오면서. 네. 근데 이런 그 권력에 취하다 보면은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침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저분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도 검사 시절에는 계속해서 좀 긴 시간 같이 이제 인연이 있던 분이시고, 근데 네.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뭐 계속해서 들리는 말은 말이 안 통한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께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랬나요? 했더니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 근데 그게 권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빨랐죠. 이후에 예. 지방선거를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선거가 이거 쉽구나.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구나. 만만하게 이런 봤구나. 자신감이 너무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권력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거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되네 이게. 이런 자기 예. 확신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조금 권력자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모셨었고, 구경을 했다고. 대표 네. 시절에도 모셨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고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점에서 충돌했는지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데, 권력이라는 게 하여튼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일부라도 나누는 게 필요하고 그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의회도 견제받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뭐 탈당은 사실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 차원에서 출당을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도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발휘하려고 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후보는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돼야 한다라고 갈 그러니까 수도 있고. 지목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명을 해갖고 누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특정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좀 안 되게 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그렇고 사실은 수사에서도 좀 적극성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사는 수사는 빨라지겠죠. 빨라질 것 왜냐하면 같아요. 뭐 명태균 특검과 관련한 건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왔고 많은 분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고, 그랬죠. 핵심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인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명태균 게이트나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김건희 여사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저는 막 이 정치 보복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정치 보복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네. 그건 정말로 뭐 다시 그때 국민이 용서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